자, 이제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 넘어갑니다. 야, 이거 좀 더 극적이죠. 2020학년도에 보시면 매해 7점짜리들은 13.9% 그리고 6점은 50% 내외로 나왔다가 이게 2021학년도 작년 기준으로는 81.6%예요. 둘이 합쳐서. 저희가 보통 고득점은 6, 7점 보거든요. 야, 이거는 잉글리시 B 하이어 레벨 선택한 친구들은 손해보지 않았겠죠. 즉 평균 점수 올라가고 고득점 비율 올라간 데에 수혜를 입은 과목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자, 잉글리시 B 스탠다드 레벨 보시면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67.7%가 나왔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70.5%가 나왔습니다. 야, 그럼 거의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잉글리시 B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한 친구들은 큰 수혜를 받지는 못했겠죠. 아,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뭐 이게 통계자료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오히려 그냥 손해를 봤다고 그런 개연성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은 뭐냐면 2021학년도 기준으로 고득점자들 6점, 7점자 비율을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 이 통계상으로 보면 당연히 잉글리시 B를 선택한 친구들이 이익을 많이 받고 잉글리시 A, 네댕, 릿, 하이어 레벨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손해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면 뭐 잉글리시 A랑 잉글리시 B를 같이 놓고 비교하셔서는 안 돼요. 완전히 이건 수준 차이가 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10학년 학생들이 영어는 어차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잉글리시 A를 하든 B를 하든 어떻게 어떤 조합을 가져가야 될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그냥 통계 자료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자, 이제 코리안 A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안 A를 보면 특징을 뭘 보셔야 되냐면 코리안 A 리터러처 하이어 레벨 기준을 가져왔는데 참가자들이 많지 않아요. 즉 2019년도에 127명, 2020년 109명, 2021년에 77명. 자, 표준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다가 그래도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보면 2020년 재작년도에는 62.4% 나오고 작년에는 74.1%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7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자, 2020년도에는 11.9, 2021년도에 33.8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과연 내 아이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국내에 계신 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신 해외에 계신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국내에서 중3 이상을 마쳤는지 또는 중학교 2학년까지 마쳤는지 항상 여쭤봐요. 즉 중학교 2학년까지 국내 공립학교를 마친 학생이라 한다면 오케이, 코리안 A를 하이어 레벨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코리안 A를 셀프 토트로 스탠다드 레벨을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즉 요게 보이시면 2021년도에 77명 있잖아요. 누굴까요, 얘네들? 자, 보세요. 코리안 A 리터러처는 하이어 레벨을 셀프 토트라고 해서 혼자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에 강의에 오픈되어 있는 학교일 수밖에 없겠죠. 정답이에요. 국내 학생들이에요. 국내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들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밑에 걸 봅시다. 코리안 A 리터러처 스탠다드 레벨, 즉 외국에 있는데 나는 코리안 A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는 그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셀프 토트라서 너 스스로 가르쳐고 너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만 봐도 2020년도엔 375명, 2021년에는 382명이죠. 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그러면 통계자를 보면 2020년도에 보면 76.6, 2021년도에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74.8이에요. 아, 이거 뭐지? 이때까지 앞에서 막 평균 점수가 오르고 고득점이 오른다고 하는데 코리안 A를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한 친구들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졌지? 아이들이 공부를 안 했나? 뭐 문제가 어려웠나? 전혀 아니죠. 문제는 항상 비슷하게 나온다고요. 그럼 아이들이 갑자기 수준이 떨어졌나? 코로나 때 그건 아니죠. 대리쌤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B 즉 그룹 2에 엉겨져 있는 외국어 과정에서는 차이니스 B, 뭐 만다린, 뭐 에비니셜, 코리안 B 석권에서
많이들 엮여져 있어요. 그거랑 코리안 A 셀프토트 하는 애들, 뭐 차인스 A도 셀프토트를 하거나 뭐 혼자 공부하는 아이들의 키 맞춤을 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키를 맞춰가지고 누가 더 쉽게 점수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맞춰야 되니까. 그거의 의미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 또 말씀드리면 코리안 A 내댕 리시나 하이어 레벨 보면 이거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76.4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과목 선택한 친구들도 손해를 받겠죠. 그럼 이게 말씀드린 대로 키 맞춤한 게 아닌가라고 고민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셔도 코리안 A는 오케이입니다. 즉 6,7점 비율이 70%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과목을 선택하셔도 오케이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이상 한다면 그러면 뭐 나머지 30% 정도가 5점 미만으로 가는 거고 70% 이상이 60점 이상 가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키 맞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받아서 올려놓은 건데 제가 차이에서 A만 표시를 해놨잖아요. 6.36 얘가 좀 높아요. 근데 나머지를 보시면 차이에서 A를 제가 파란색 칸을 쳐놨는데 A 스탠다드 레벨 1792명이 시험 봤어요. 즉 얘는 셀프 토틀을 했다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6.36까지 올라가요. 근데 차이에서 A 하이어 레벨로 치는 아이들은 6.11 다른 여타 과목과 큰 차이가 없죠. 야, 이게 뭐지? 라고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잉글리시 A, 리터러처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시험 봤습니다. 하이어 레벨로. 근데 4.87이에요. 중간값이. 근데 쭉 보시면 6.38 쭉 키 맞춤이 돼 있죠. 뭐 독일어 가거나 프랑스어 가면 5점대에서부터 5점 후반 6점 사이 여기를 항상 키 맞춤을 한다는 거예요. 코리안 A도 마찬가지. 근데 저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독일어라든지 프랑스어라든지 스페니쉬라든지 이런 것들은 메이저 언어잖아요. 메이저 언어는 참가자들도 많고 시험도 조금 중위치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언어들 에스토니아어라 보이시죠? 6.38, 6.636이에요. 뭐 조지아 6.46까지 올라가잖아요. 즉 메인 랭귀지가 아닌 조금 변방에 있는 언어들을 선택한 친구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 줄까요? 왜 줄까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저변 확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비오 본부에 의도가 깔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키 맞춤을 했다가 코리안 A는 키 맞춤을 했다가 요번엔 이미 키 맞춤 돼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없으니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건 대릭쌤 시각입니다. 저 차이언스 요 B 과목을 좀 보시면 말씀드리는 거에 다 해당이 돼요. 차이언스 B 6.49 많이 올라가죠. 잉글리시 B도 6점대, 5.8점대, 프랑스어랑 독일어를 보시면 5점대로 머무져 있죠. 피니쉬라고 그 위에 보시는 거는 핀란드어인데 뭐 6.25 많습니다. 6.83도 가요. 야, 그리스어는 6.83% 중위값이. 결국에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이 표를 보면서 이 통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틀린다고요? 에이,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거 그냥 저 대릭쌤만의 시각인 거예요. 저 IB 본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 100%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제 그룹 3로 가겠습니다. 그룹 3가 뭐냐? 우리 사회 과목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코노믹, 지오그래피, 히스토리 이 4가지 과목을 가지고 한번 똑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 학생들한테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라는 그 그룹이라는 거예요. 가장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이어 레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극적이죠. 보세요. 2019년도에 7.6.8에서 2020년도에 7.3으로 그냥 쏘쏘했죠. 근데 갑자기 23.3%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와, 장난 아니죠. 고득점 비율을 봐도 31.5, 54.6. 야, 정말 작년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하이어 레벨 선택한 친구라 한다면 어유 축하드립니다. 할 정도로 많이 점수가 올랐죠. 이 과목은. 야, 근데 이게 내년도에도 아니 올해 2022년도 또는 2023년도에도 이런 현상을 보일지 그렇지 않을지 예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죠. 예상하는 건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올릴게요.
네, 오늘은 정확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팩트를 가지고 저희 시간이 약간 가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한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스탠다드 레벨을 보시면 와우, 이것도 극적이죠. 31.2%에서 57.3%, 67점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하이어 레벨도 그렇고 스탠다드 레벨도 그렇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한 친구들이 수혜를 받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골치가 아플까요? 전 다시 생각하면 학부모, 학생, 교사? 아니죠.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머리 아파야 돼요, 이거는. 야, 이걸 어떻게 뽑지? 이거 이 학생들 점수를 뺄 수도 없고 상당히 고민되는 파트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가 판단할 때는 입학사정관들이 거기까지는 적용을 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이런 결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 운이 없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코노믹으로 넘어갈게요. 이코노믹 하이어 레벨 보면 67점자가 38.2, 2022년도에는 57.6으로 상승이 됐죠. 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돼 있지만 근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비교하는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스탠다드 레벨 볼까요? 31.9, 48.2. 와, 이것도 아주 그냥 뛰어난 건데 앞에 BM에 비하면 별 효과가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BM을 선택할지 이코노미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래도 BM을 좀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찍다 보니까 자꾸 2021년도를 2022년도로만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요. 자막에 다 나가니까 저거 연도는 그냥 알아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랑 이코노미 비교한 표예요. 보시면 큰 차이가 없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선택하든 이코노미를 선택하든. 그러면 왜 극적으로 올랐을까요? 또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잘했나? 아니면 문제가 엄청 쉽게 나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라고요? 그쵸, 키 맞춤했을 확률이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바운더리로. 그거로 키 맞춤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자, 이제 다음 표를 보시면 문제의 히스토리, 지오그래피 나옵니다. 자, 히스토리. 저 이거 막대 그래프는 안 그렸는데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하이어 레벨 23.5%입니다. 자, 스탠다드 36.5%입니다. 지오그래피 이번에 하이어 레벨 괜찮습니다. 6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오 48.4%예요. 자, 아시죠? 사회 과목에서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점수도 잘 안 나와요. 근데 10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대릭쌤, 우리 딸이 곧 죽어도 히스토리 하고 싶어 해요 라고 오세요. 저는 말씀드리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양도 많습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요즘은 그다음 한국 학생들이 히스토리 많이 선택하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예전에 지오그래피도 상당히 양이 많아서 좀 기피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2021학년도 1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60% 정도 올린다면 내가 정말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싫다면 지오그래피 하이어 레벨 문과 학생들 충분히 대안으로서 좋은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도 3.4점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요거 다시 좀 표를 보시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점수가 그만큼 올라갔다 하더라도 중위치를 보면 5.53, 5.65예요. 야, 많이 차이 안 난다라는 거죠. 이코노믹 보세요. 5.62, 5.35. 냄새 나죠? 키맞춤 랄라랄랄라 딱 과목 키맞춤한 느낌이 납니다. 나머지 히스토리에 보면 39,937명이 응시에서 중위값이 4.69가 나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학생들 히스토리 선택 안 했습니다. 저 39,004만 명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그 공부에 대해서 뜻이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 뜻이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을 많이 가주셔서. 나머지 보시면 사이콜로지도 뭐 다 5점대 중위값이 나온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요번에 키 맞춤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강하게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잠시만요.